안녕하십니까, 단태입니다. 사실 저는 코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가 아닌데 리플 밈코인인 겐슬러 SEC 코인이 해킹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지켜보다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코인 관련해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동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서적 하나만 안내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의 과학적 비밀이라는 책으로 보민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101년이 된 아토피 피부염의 과학적 비밀을 밝힌 책이며 과학적인 치료 방법을 밝혀낸 책입니다. 또한 기초물리학의 흠결을 통해서 인류가 에너지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 진화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또 아토피와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여러 사람들한테 좀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폐의 가치 형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는 10,000원짜리 지폐의 앞뒷면이 있는데요. 이 10,000원의 실질적 가치, 10,000원짜리 지폐의 실질적 가치는 좀 질 좋은 종이의 앞뒷면으로 인쇄된 종이일 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10,000원의 가치를 부여하게 된 것은 한국은행이 이걸 유통을 하고 있고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해서 교환 가치를 인정하려고 10,000원이라고 적어 놓았던 것 뿐입니다. 즉 정부가 국가기관이 이게 10,000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10,000원어치만큼 교환 가치를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사회 간의 약속을 정부가 보증해 주는 거죠. 이것이 화폐의 가치였습니다. 이제 화폐의 그 교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코인의 교환 가치 형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폐는 국가가 발행을 했는데 이제부터 국가의 발행 권한을 민간이 다 가져간 겁니다. 국가도 발행할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화폐를 민간이 또 개인이 발행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이 개인이 발행한 화폐가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화폐 개혁의 시기에 맞닥뜨려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앞으로 더 많은 화폐가 발행될 것이고 또 소멸되고 할 것입니다. 가치를 형성해서 올라가는 화폐가 있고 가치를 형성하지 못해서 도태되는 화폐가 있고 또 화폐끼리 합병도 될 것이고 또 소멸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코인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밈코인하고 알트코인하고 비트코인하고 본질적인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10,000원짜리 화폐는 좀 질 좋은 종이에 윤세한 게 본질적인 가치였습니다. 이 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는 그냥 몇 비트의 0과 1의 조합으로 되어져 있는 비트일 뿐입니다. 이것이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밈코인과 비트코인은 똑같은 암호화폐일 뿐입니다. 근데 왜 밈코인은 가격이 저렴하고 비트코인은 비쌀까요? 비트코인은 수량도 적고 거기다가 채굴하는데 연료비도 들어갑니다. 에너지 비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미 많은 증명을 했죠. 그 암호화폐의 최초의 암호화폐라는 증명도 했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나오는 밈코인들은 채굴하는 절차가 없으니까 가격이 비싼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저기 조개 껍데기의 가격보다도 더 싼 가격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용도를 개발을 해서 용도에 맞게 코인의 교환 가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단순히 암호화폐의 시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화폐의 개혁되는 그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본론입니다. 겐슬러 코인은 해킹되었는가? 사실 2024년 3월 21일 오후 5시 36분에 이런 메시지가 그 트위터 X에 올라옵니다. 거기에 보면 비상, 우리 토큰의 전체 공급이 해킹당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토큰을 구매하지 마십시오. 해커가 우리 토큰을 조금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복합니다. 지금 우리 토큰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이 메시지가 진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추적을 해 보았습니다. 해커가 SEC 코인을 열심히 판매하는 지갑 주소를 추적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3월 21일 09시 41분에 46XRP가 입금이 되면서 이 계좌가 지갑 주소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가 오전이네요. 오전 9시 41분이었고 그때 해커가 코인을 지금 화면 좌측에 나와 있는 게 해커가 코인을 판매하는 지갑 주소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게 해커가 46XRP를 입금한 지갑 주소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원장을 역추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2021년 4월 28일 날 개설된 원장이고 이 원장은 체인지 나우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원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해커가 체인지 나우를 통하여 이 해킹된 SEC 코인을 판매하는 계좌를 개설한 거죠. 여기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4분 후 9시 45분 500T, 그러니까 500조개에 해당하는 SEC 코인을 입금할 수 있도록 신뢰선을 구축해 둡니다. 이 신뢰선이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거래가 아니고 500조개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신뢰선을 구축해 놓으면 나중에 그 상태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그런 하나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해킹된 숫자가 아니고 500조개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얘기는 해커가 실질적으로 SEC 코인 전체를 해킹하려고 그 규모를 설정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SEC 코인을 열심히 팔고 있는 그 지갑 주소의 신뢰선을 500T, 500조개를 구축한 그 지갑 주소를 추적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블랙홀드 계정이라 그래서 계정 자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뢰선 구축 1분 후 100T에 해당하는 SEC 코인이 입금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100조 100만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해킹 물량은 100조 100만 개에 달합니다. 전체 물량의 23.77%가 해킹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갑 주소가 하나 또 나옵니다. 이 주소를 추적해 봤습니다. 이 지갑은 3월 21일 날 100조 100만 개를 갖다가 넘겨주고 3월 27일까지 SEC 코인을 팔아서 마련된 148,195 XRP를 출금한 이후로 거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커가 지금까지 열심히 판매하고 있는 지갑 주소의 상태를 알아봤습니다. 이미 판매하여 얻은 XRP들은 전부 외부로 출금한 상태였습니다. 3월 말까지 피해액은 46만 3,277 XRP 정도로 추산되며
900원으로 계산 시 약 4억 1,600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자, 이제 XRP 원장에서 트러스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설정하는 것이 저게 실제로 숫자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에 페이먼트로 들어온 거 100조 100만 개가 실제 해킹된 물량인 거죠. 이제 전부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다시 겐슬러 SEC의 트위터 X로 돌아와서 그 당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3%의 공급량이 복원되었습니다. 라고 다시 트위터를 남깁니다. X를 남기죠. 그런데 73%가 맞나? 이걸 보니까 원장상에서 탈취량은 100조 100만 개였습니다. 그리고 발행한 코인의 총 공급량은 420조 개였죠. 이걸 따져보면 23.77%가 해킹당한 거고, 실제 77%, 76.23%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원된 것도 아니고 해킹당한 건 아예 뜯긴 겁니다. 못 찾은 거죠. 단 한 개도 회복된 게 없고, 처음부터 해커들은 저 420조 개를 통째로 해킹할 생각을 했는데 해킹을 다 하지는 못하고 100조 100만 개만 해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겐슬러 SEC는 73%가 복원됐다라고 한 저 트위터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정말 흥분했구나. 77%가 남아있다라고 트위터를 남겨야 되는데 73%가 복원됐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 당시에 얼마나 긴박했고 흥분했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내용만 봤을 때는 해킹 당한 건 맞고 단 한 개의 SEC 코인도 돌려받지 못한 게 진실입니다. 자, 그리고 당일날, 해킹당한 당일날 오후 6시 51분, 아까보다 이제 10분이 지난 후죠. 지난 후에 또다시 X에 트위터가 올라옵니다. 투 해커 해가지고 해커에게 지금 당장 공급품을 100% 반납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공급량의 27%도 서둘러 반환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더 크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트위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확인해 드렸지만 원장으로 전부 증명을 해봤더니 실제 해커는 27%를 해킹한 적이 없습니다. 23.77%를 해킹했고 해킹하지 못한 물량이 76.28%, 23%가 남아있는 거죠. 76.23%가. 그러니까 저거를 쓸 때도 그 재단 측에서는 해킹된 전체 물량의 퍼센테이지도 정확히 모르고 막 서둘러서 해커에게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암호화폐는 화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화폐를 갖다가 훔쳤는데 그걸 계정을 정지할 수 있으면 그게 화폐일까요? 내가 만약에 진짜 저 소매치기나 도둑놈이라서 옆에 있는 사람 돈 100만 원 중에서 23만 원을 훔쳤어요. 근데 내가 훔쳤는데 그걸 계정을 정지하거나 거래 정지를 해서 이걸 정지할 수 있다면 그건 화폐가 아니고 일종의 뭐 어음 같은 거나 아니면 자기압수표 같은 거나 이런 거죠.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화폐가 아닌 거죠. 암호화폐는 말 그대로 화폐입니다. 이걸 만약에 지갑 주소를 잘못 기억하거나 또는 비밀번호를 잘못 관리해서 이걸 잃어버렸을 때는 화폐하고 똑같습니다. 화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걸 훔쳐간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 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커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거 나한테 돌려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거 이외에는
해커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저게 암호화폐가 아니고 거래 정지를 하고 해커의 그 해킹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암호화폐의 그 미래를 갖다가 되게 어둡게 만드는 거죠. 화폐가 아닌 말 그대로 신용장이나 무슨 자기압수표나 어음처럼 거래 정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암호화폐는 암호화폐가 아니고 암호 자기압수표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즉 결국은 해커는 저걸 다 팔아서 지금 열심히 현금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한 4억 1,600만 원 정도 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힘든 2024년 3월 21일이 끝났습니다. 3월 22일 오후 12시 21분에 재단 측에서는 다시 또 트위터를 하나 남깁니다. 해커들은 여전히 그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매하지 마십시오. 해커들은 전체 공급량의 23%를 훔쳤으며 이 금액은 시장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갠슬러 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해커들에게 돈을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재단 측이 명확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23%를 훔쳤다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100%를 갖다가 탈취당했다가 77%를 회복한 게 아니고 23%를 훔쳐갖고 77%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돈이라는 사실을 재단 측에서 알게 된 거죠. 암호화폐는 돈입니다. 그러면 도둑놈이나 소매치기가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순순히 주인한테 돌려줄까요? 그걸 훔치려고 작정을 하고 덤빈 사람들인데 안 돌려줄 거죠. 안 돌려주니까 어떻게든 이 가치가 형성되기 전에 그 낮은 가격으로 그 코인을 빨리 소비시켜야 합니다. 해커들이 낮은 가격이라도 빨리빨리 팔고 끝나게끔 해줘야 이걸 다시 정상화시킬 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걸 사는 걸 갖다가 일단 막아야 되는 입장이 생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해커들에게는 니들은 팔지 말고 나한테 그냥 넘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은 일반인들은 사지 말라 그러는데도 사는 놈들이 생겼고, 그다음에 해커들은 가격이 올라가네? 그러니까 또 파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죽어라고 안 듣는 고객과 도둑놈이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자, 3월 22일 이후 재단 측에서는 계속 트위터를 통해서 코인을 사지 말라고, 토큰을 사지 말라고 트위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약 43조 개가 아직 해커 손에 남아있고 전체 발행량이 420조 개니까 약 10.23%를 아직 해커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재단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밈코인 자체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선택의 방도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XRPL2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근데 이게 웃기는 게 해킹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밑에 계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1번 계정이 재단 계정이고 2번 계정이 해커들의 계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웃긴 거냐면 3월 말에 이 두 계정에서 동시에 판매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황당하죠? 재단도 팔고 해커도 팔았습니다. 재단이 왜 팔았을까요? 황당한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재단도 팔고 해커도 팔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재단은 286조 개를 아직 못 팔고 가지고 있고
해커는 43조 개를 아직 못 팔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91조 개를 샀는데 이 중에서 정상 판매, 즉 재단이 판 게 34조 개, 해커가 판매한 게 57조 개입니다. 그러면 재단 입장에서는 아직 그 68%를 더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부터라도 비밀번호 관리를 잘해서 더 이상 해킹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재단도 이렇게 필요해서 돈이 필요했겠죠. 팔았을 때는 저게 적은 숫자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 정식 발표는 안 했지만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고객입니다. 91조 개를 산 고객 중에 손실을 본 사람들도 있고, 뭐 해커한테 싸게 산 사람들도 있고, 정상적으로 산 사람들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 리플 한 500개 가지고 산 사람이 한 3일 만에 1600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아마 가격이 리플 한 30개 정도 가격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것도 좀 올라서 그렇고 가장 최악일 때는 한 12개 정도밖에 안 됐을 정도니까요. 그러면 재단이 이것을 운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단 해커의 수량이 전부 다 소진되기 전까지는 일단 딜레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늦어지겠지만 소진되고 나서 이것을 정상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에는 해커한테 해킹당한 이후에 재단도 이렇게 물량을 판매한 사례가 나왔으니까 이거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3월 31일 그 원장 내역을 보면 재단 측에서는 197억 5천만 개를 매각을 했고 해커 측은 7,227억 개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해킹 사건이 일어난 이후 처음 재단 매각이 일어난 것이죠. 이 동영상을 시작할 때 화폐의 본질적 가치와 암호화폐의 본질적 가치를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플이나 비트코인이나 또는 민코인이나 다 암호로 구성되어 있는 몇 비트의 암호로 구성되어 있는 암호일 뿐입니다. 여기에 가치가 부여되는 것들은 그 이후 이 화폐가 생산되고 난 이후에 화폐가 어떻게 쓰임새를 가지며 생태계를 형성하며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 리플이나 비트코인은 제외하고 제가 이 갠슬러 코인을 예를 들면 아마 갠슬러 코인은 암호화폐의 성장 과정에서 SEC의 역할이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는 과정에서 이게 암호화폐로 성장을 해서 진짜 본질적 가치가 아닌 교환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점점 더 큰 금액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이 게리 갠슬러한테도 상당히 큰 충격이겠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단에서 이 게리 갠슬러 프로젝트를 그냥 끝낼 수 있느냐? 그런데 본인들이 77%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몇 프로를 팔아서 현재 68%가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코인을 잘 활용해서 이 재단을 이끌고 가야지 이 자체를 중단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리 갠슬러 코인, SEC 코인을 사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일반적인 밈 코인을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상태니까 무조건 이거는 도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라면 도박을 할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코인 관련된 유튜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코인을 좀 특히 해킹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101년 된 아토피 피부염을 끝낼 때입니다. 이 뒤의 내용을 보시고 주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널리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사진은 15살 꼬마 아가씨의 아토피 사진입니다. 거의 전신 아토피고요. 저한테는 사진을 여러 가지를 보내왔는데 아가씨다 보니까 다 공개할 수는 없고 다리 사진만 이렇게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신 아토피라 아주 심한 상태고요. 오른쪽에 그 세계의 과학적 비밀이라는 서적 위에 이제 소독을 위한 그 소독용 화장품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거품이 많이 났는데 그거는 이제 계면활성제를 너무 많이 넣으셔서 거품이 많이 났습니다만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3월 30일 날 소독을 시작했는데 되게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부모님들께서 책을 먼저 구매하셔서 다 읽어보셨고 부모님 두 분 다 읽어보셨고 이 아토피 환우인 그 15살 꼬마 아가씨도 이 책을 다 읽어보고 이제 완치의 길로 한번 가보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마 꽤 힘들겠지만 성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약속한 거는 3월 말에 시작했으니까 4월, 5월, 6월 쯤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토피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기 모습을 조금 볼 수가 있고 7월, 8월, 9월쯤 되면 이제 좀 깨끗해진 자기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상태를 보고 물론 중간중간에 많이 힘들고 괴롭겠지만 아마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치료 방법은 쉬운 편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중증 아토피 환자들은 치료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이코플라즈마균은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여서 살고 또 모여서 저항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에서 저항도 심하고 고통도 심합니다. 엔도톡신 반응이라는 게 있어서 균이 죽을 때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감싸고 있던 숙주세포들을 같이 죽이기 때문에 고통이 심한 편입니다. 그러나 갓난아이들이나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심한 고통을 겪지 않고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화폐상 습진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가려움증이 쉽게 컨트롤이 되면서 치료가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중증 아토피 환자는 아주 심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냥 완치할 방법이 나왔을 뿐이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듀피젠트 맞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듀피젠트는 아토피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고 아토피의 원인균과 인체가 싸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뿐이지 전혀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듀피젠트를 맞는 과정 중에 이 치료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듀피젠트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균들이 피부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사회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듀피젠트 맞으시는 분들은 듀피젠트를 끊어야지만 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치료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첫 번째로 책 속의 환자 사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책 속에는 그동안 아토피가 치료되지 못한 이유도 다 설명이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책 속에
환자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가 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책 내용을 가족이랑 공유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 중에 분명히 제가 고통이 따른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때 가족들이 큰 힘이 돼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랑 책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자 스스로도 내게 필요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 책 속에는 아토피와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그걸 가족들하고 공유해서 치료 과정 중에서 힘들 때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잘 지키셔야 쉽게 치료 과정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이 책의 내용을 진짜 끝까지 다 읽으시고 이걸 실천해서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를 못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치료가 불가능한 사례가 누구만큼이라도 나온다면 제가 완치를 보장할 수가 없겠죠. 제가 완치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누구나 증명할 수 있어야 과학입니다. 제가 이걸 과학적으로 밝혀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치료가 불가능한 사례가 있으면 그 과학이 아니죠. 그죠? 이 책은 완치를 보장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과학적 비밀이란 이 책은 아토피 피부염의 과학적 완치를 약속합니다. 단순히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완치되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다만 이 내용을 읽고 철두철미하게 본인에게 맞는 스케줄을 짜서 지켰을 경우에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치 방법이 나왔다고 해서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아토피라고 하는 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죽일지 알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완치는 약속하는데 치료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변에 이 동영상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이 동영상을 널리 알려주시고 주변 아토피 환우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책을 권해주십시오. 아토피 피부염의 과학적 완치를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준비해서 아토피를 치료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